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전향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면서 독도 수호 관련 사업이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어렵다면 울릉군 조례로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필 환경라이트에서는 기후변화와 연결된 해충 문제를 짚어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가까이 하면서 2km 정도 속도가 떨어지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성서 나들목 일대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전 구간 차간 간격 당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팔달교 위쪽으로도 도심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대기 여러 번 해주셔야겠습니다. 국제보상로 서구청에서 신평리 내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고요. 매천 초등학교 내거리 쪽 각 방향 신호 앞두고 몰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도 답답한 모습이고요.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으로 기세터널 입구 쪽 합류 지점에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양로 파티마 삼거리에서 공고 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안개가 이어지다가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도 걷히겠습니다. 오늘도 청명하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10도에서 15도 내외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2도, 습도는 87%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119 상황요원의 추적 끝에 의식을 잃은 시민이 목숨을 구하게 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대구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김선우 소방위인데요.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36분쯤 119 종합상황실로 약을 잘못 먹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김 소방위가 위치를 파악하려는 순간 대화가 멈췄고 전화도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김선우 소방위는 연락이 끊기자마자 응급 상황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이동전화 기지국 위치로 구조대와 구급대를 보내고 신고자 전화번호로 위치 추적을 실시해 달서구 도원동의 한 아파트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상황근무 지침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자 전화번호를 대조해 거주자 현황을 파악했고 방 입구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신고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평소 진료를 받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약물 복용 후 일어난 알레르기성 쇼크 반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소방대원의 기지로 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정말 다행이고 감동입니다. 네, 김선우 소방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전화 위치 추적만으로 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는데 신속하게 협조해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등에서 거주자의 기본 정보를 잘 관리하면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정확한 개인정보가 중요하네요.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오는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다중밀집 인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 빅데이터과는 헬로윈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대구 도심 주요 지점에 대한 인파 밀집도를 분석했는데요. 네. 그 결과 심야 시간대에 동성로 클럽 골목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헬로윈데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작년까지 열리던 남구 앞산 카페거리 헬로윈 행사가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헬로윈데이 분위기는 지난해에 비해 조금 차분해 보이지만 대구시는 방심하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데요. 중구청,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대구소방안전본부, 중부소방서 등과 함께 동성로 클럽 골목에 대한 인파사고 예방 특별 안전관리 근무를 실시합니다. 근무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권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라이즈 센터가 대구정책연구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라이즈는 교육부 대학 지원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발전과 대학 육성을 연계하는데요. 지역과 대학의 동방 성장을 도모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대구와 경북 모두 라이즈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네, 대구와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가 시범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대구 라이즈 센터는 자체 연구 인력과 유관기관 인력 등 7명으로 기획팀을 구성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대학 지원 사업 선정과 집행, 평가,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라이즈 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흘린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광역수사대의 사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건설노조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범행이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네, A씨가 정보를 흘린 지 나흘 만에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추측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연극협회 회장 이홍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86년도 제3회 대구 연극제 때 배우를 시작했고요. 연출 기획을 한 적도 있고 또 소극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제작하는 기능까지 하면서 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대구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홍보라든지 약간의 어떤 지원 부분들은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지 않나 생각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올해 기획 공연으로 시녀에 관계된 연극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연극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연극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 문화예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힘도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나 이 정책적으로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게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 연극인들이 자력으로 공연을 이어가는 행위들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빡빡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연극을 보러 와서 그게 힐링이 된다면 아마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만나지 못한 친구라는 공연이 아트벙커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구 출신의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이야기고요. 작품 자체가 재밌으니까 많이들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해 독도의 날을 울릉군 조례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릉군 의회 공경식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전화 연결했는데요. 자, 오늘 독도날 맞아서 울릉군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리나요? 네, 오늘 10월 25일 독도의 날에는 독도의 날 지정된 울릉 국민의 날만은 지정할 뿐 공식 기념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도의 날은 제대로 기념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네. 우리 울릉에서는 매년 2월 20일에 열리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규탄 결기대회와 6월에는 미 공군 폭격으로 인해서 어민 희생자를 위한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 그리고 광복절 기념 독도 태권도 부몬서, 독도 올림축제, 독도 수호 마라톤 대회 등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독도 관련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면서 독도의 날 기념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우리 울릉은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25일이요. 정부가 지자체가 정한 기념일은 아니거든요. 처음 어떻게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정하게 됐나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100년 뒤인 2000년에 독도 수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인 독도 수호대에서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제안했고, 다시 10년 뒤인 경술국치 100년이 되던 해인 2010년에 16개 시도 교총과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민간에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 천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정부에서는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념행사 또한 열리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아쉬움이 쉽게 배였다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데요. 의장님께서 최근 울릉군 조례로 독도의 날을 정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네. 지난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네. 독도의 날 지정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독도의 날 기념 지정을 위해 2008년 이후 청원과 법률안 발의가 수차례 이어왔지만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대내외적 정치 부담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적인데요. 네. 그렇기에 지방정부의 주도적이면서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고 그 첫걸음은 다른컨대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이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명백히 경상북도 울릉군의 행정구역입니다. 또한 관할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자 엄중한 책무입니다. 더 이상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네. 또한 정부의 기조와 정당의 당론 뒤에 우리 정치인들이 숨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차원의 상징적 조례로 지방기념일을 격하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 어떤 법률에 담긴 기념일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관계 회복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힘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네. 독도에 관한 외교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용한 외교, 또 단호한 영토 수호 외교, 소위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3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외교 규탄 결의안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2006년부터 4년마다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을 천명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6월 12일 예정되어 있던 독도 본회의는
사흘 전에 갑작스레 울릉도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상 여건이 아닌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고유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외교적 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독도 영유권 정책을 더 이상 한일 관계 해소를 위한 외교 전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5분 발언하시면서 일본은 더 교묘하고 과감하게 독도 침탈을 위한 행동을 이어온다는 점도 강조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 방위백서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힘난노와 올해 8월의 태풍 란의 기상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약 27억 원을 배정해서 자국에 유리한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사업 예산을 기존 20억 원에서 5억 원을 대폭 삭감하고 또한 독도 주권 수호 예산마저 약 25%가량 삭감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과의 전향적인 외교관계 구축이란 미명하에 독도 수호를 포기하는 것 같은 중앙정부의 행보에 울릉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독도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독도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에는 독도 영토 관리 대책단을 구성해서 영유권 강화 3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부처 간 견해차로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수십 년째 예산 반영조차 되지 않고 독도 방파제 구축에 이어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마저 매년 20여 원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연간 20여만 명이 찾고 있지만 네. 응급 상황 시 방문객의 안전을 지킬 시설이 전혀 없고 여객선의 독도 접안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독도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국민 모두가 독도를 밟아보는 것이 독도 수호의 첫걸음인 만큼 국민 모두가 사계절 안정적으로 독도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재 표류 중인 독도 방파제 건립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되길 희망합니다. 네. 독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이처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은 네. 정부의 그 권한을 과감하게 독도 담당 지방 정부로 이양하라고 국회와 국무총리실 네. 그리고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요. 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외교적 부담이 덜하고 독도 사업의 지휘부를 지방정부에 두는 것이 운신의 폭이 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강력한 독도 영유권 사업과 중앙정부의 전략적 외교, 독도 관리 정책의 양날개로 삼는다면 일본의 어떠한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건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울릉군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나요? 네.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13년, 2015년과 16년에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울릉도와 독도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국민 생활에 대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 해소와 동서의 균형 발전 그리고 해양 영토 주권 강화에도
기하게 될 것이고요. 네. 이러한 필요성으로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5월 국회를 방문해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법률에 의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통과될 수 국회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길을 모아서 애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적인 대구를 위한 새로 고침과 실천 정보를 나누는 필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옛날 이야기나 이 속담에서만 접했지 실물을 본 적 없는 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빈대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곤충들이 출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와 해충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뉴스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빈대 출몰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유럽 곳곳으로 이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빈대를 발견했다고 신고했고요. 올해 10월에는 SNS상의 시민들이 영화관 좌석이나 열차 좌석에서 물린 적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국에서 빈대가 나타난 사례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65%나 급증했다고 하니 유럽에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죠. 네, 왜 이렇게 다시 빈대가 출몰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빈대가 사라졌는데 네. 이 온돌이나 또 연탄 보일러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유럽은 카페트나 침대, 소파가 이 서식 환경을 유지시켰고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해외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여행객을 통해서 이동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옷이나 이 트렁크 가방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빈대가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지구온도가 변하고 있다는 게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빈대는 이 습도가 높고요. 또 따뜻한 온도에서 번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파리도 여름의 기온이 뜨거울수록 빈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여름 파리는 역대 4번째로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은 사실이 빈대 출몰 횟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없던 해충들이 나와서 농작물에 영향을 주고 도심까지 출몰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 성충이처럼 보이는 네. 미국 흰 불나방이 대거 등장해서 시민들을 놀라게도 하고요. 또 도심의 이 가로수 잎을 갉아먹고 바닥이나 도로에 떨어지면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제주에서는 이 감귤나무에서 발생하는 해충 5종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감귤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해충이 매년 발견되고 발생 시기도 빨라지면서 이 과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또 열매를 맺어도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 또 당도가 많이 떨어지는 등 농가에는 경제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죠. 방제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을 텐데 새로운 해충들까지 그러니까 해충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이 기후가 변하면서 해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퀴벌레와 매미나방의 급증입니다. 이 둘 다 겨울의 추운 날씨에 상당수가 이 알 단계에서 죽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요. 네.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이거에 살아남아서 부화한 애벌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이런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중에 살아남은 비정상적인 해충들은 이 살충제에 살아남아서 강한 내성이 생긴 채 살아남아서 더 독하게 번식과 증식을 계속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고온다습한 날씨 일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종이 확산될 수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피해가에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경고는 계속돼 왔는데 직접 겪기 전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이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해충의 피해는 농촌이나 도시 모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사막 메뚜기는 안 그래도 식량 위기가 심각한 이 소말리아의
바다에 작물과 사료를 다 먹어치우고 네. 또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km를 이동할 수 있어서요. 인근 국가에도 피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역시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최적의 메뚜기 서식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기후 위기의 그 심각성을 아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우리가 그래도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도 중요하고요. 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전문가는 수의학과 공중위생 또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은 다른 분야로 나뉠 수 없다 강조합니다. 전염병의 유행과 또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두 분야를 같이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 방제나 방역 비용 등을 공공 서비스 예산에 포함하고 해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요즘 대구시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 많으신데요. 풀이에 앉지 마시고 또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필환경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대구 포항 23도, 경주 청도는 24도까지 예상이 되네요. 오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추돌 사고 나지 않도록 운전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0월 25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